최근 다른 스포츠를 하는 사람들이 질문을 한 것이 있다. 다른 스포츠에서는 미즈노가 굉장히 메이저인데 러닝에서는 어때요? 나는 그 질문에 한숨을 쉴 수밖에 없었다. 지금의 미즈노는 굉장히 타 브랜드에 비해 뒤처져 있는 상태였기 때문이었다. 이 디자인들을 보라. 그러던 중 내 눈을 이렇게 잡아끄는 신발이 등장하게 되었다. 그 이름은 바로 네오 비스타. 미즈노는 생각 이상으로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는 스포츠 브랜드입니다. 1906년에 창업되어 100년 이상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브랜드죠. 창업주 미즈노 라하치의 이름을 딴 사명을 가지고 단순 스포츠 잡화점에서 시작을 했고, 고성능 야구용품을 생산 보급하며 미즈노는 발전해서 지금의 입지를 다졌습니다. 런닝화는 1980년대부터 웨이브라는 독자적 기술을 개발했고, 그 기술의 정수가 담긴 이 네오비스타가 출시하게 되었습니다. 미즈노는 정말 기본에 충실했고 충분한 성능의 런닝화를 보급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웨이브 라이더와 웨이브 인스파이어, 그리고 비교적 최신 라인인 리벨리온까지. 하지만 이미 런닝 라인에서 앞서 나간 타 브랜드와의 격차를 줄이는 것이 힘들어졌습니다. 너무 보수적이고 지루해 보이는 디자인과 색상 라인, 굳이 이 가격에 싶은 가격 경쟁력, 런닝 라인에서의 미즈노의 마케팅 부족으로 인해 타 브랜드에게 앞자리를 내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 네오비스타라는 그 불만들을 다 엎으면서도 미즈노의 독자적인 개성을 담아낸 혁신적인 제품이 출시하게 된 것이죠. 네오비스타의 실루엣부터 지금까지의 미즈노의 러닝화들과는 엄청난 차별화를 두었습니다. 굉장히 미래지향적이며 독특한 실루엣, 그리고 소프트 니트 어퍼 소재의 유려하면서도 절제된 외형이 인상적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미즈노의 애매하게 공백이던 슈퍼 트레이너라는 어떤 훈련에도 만능으로 사용할 수 있을 만한 포지션에 정착하며, 더군다나 $180, 한국 출시가 19만 9천 원이라는 굉장히 합리적인 가격은 요즘 천정부지로 치솟던 런닝화 시장에 큰 파장을 줄 수 있을 요소입니다. 그런 네오비스타의 디테일을 살펴보면 어퍼는 소프트 니트 소재로 굉장히 부드러우면서도 발을 입체적으로 잡아주는 느낌입니다. 부로가 컸던 이전 최신작인 리벨리온 시리즈의 뻣뻣한 어퍼와는 다르게 누구든 편안하다라고 느낄 수 있을 소재입니다. 통기성은 군데군데 큰 통기구를 배치해 놨으나 니트 어퍼 특성상 열감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것은 착용해 본 후에, 러닝해 본 후에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포는 신발 일체형으로 발목부에 연결이 되어 있는 나이키의 알파플라이 3와 같은 특이한 구조입니다. 설포 소재도 똑같이 어퍼 소재가 사용이 되었습니다. 신발끈은 정석적인 신발끈으로 탄성이나 굴곡이 없는 일반적인 형태입니다. 힐컵은 니트 소재 특성상 흐물거림이 있을 수 있음을 방지하려고 가이드가 배치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부에 충격을 흡수해주는 패딩부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러닝화에서 가장 주목할 부분은 이 미드솔입니다. 미즈노 에너지 넥스트라는 이름의 미드솔은 EVA 소재의 단점을 최대한 억제한 미드솔로, 후족부가 공식 언급상 44.5mm지만 가장 높은 부분을 제가 자체적으로 측정해 본 바 50mm인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는 국제육상경기연맹 기준의 측정 방식의 일괄성 부족으로 이를 개선하는 안에 대해 25년 발표할 예정입니다. 힐 드롭은 공식 언급상 8mm로 굉장히 보편적인 힐 드롭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미드솔을 만져봤을 땐 적당하게 부드러운 느낌이 들면서 체중 정도의 압력을
눌러봤을 때는 굉장히 푹신푹신하면서도 적당히 반발력이 느껴지는 것이 느껴집니다. 인솔은 분리형이고 적당한 두께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신발의 또 특이한 점이라 한다면은 이 깎여 있는 듯한 느낌의 후족 부위입니다. 미즈노가 가장 최근 어필하고 있는 스무스, 스피드, 어시스트라는 시그니처 지오메트리로 효율적인 롤링을 개선해주는 서포트 요소라고 하는데, 이것 덕분에 특이한 주행감을 느낄 수 있다고 합니다. 아웃솔을 살펴보면 특이한 물결 느낌의 아웃솔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무게를 줄이기 위해 내부를 상당히 비워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운데 비어있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모든 면적에 대해 아웃솔을 배치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가운데 보이는 매끈한 부분이 미즈노 웨이브라 불리는 미즈노의 나일론과 유리 합성 플레이트입니다. 카본 재질이 아니기 때문에 특유의 매끈거리는 느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밖에서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무게는 270mm 기준 265g으로 요즘 출시되는 슈퍼 트레이너의 보편적인 무게를 가지고 있습니다. 미드솔의 높이를 생각한다면 이는 놀라운 편에 속합니다. 미드솔의 높이는 44.5mm, 전족부 36.5mm 정도로 말 그대로 오버스텝 최고의 높이를 보여주고 있으며, 힐드롭은 8mm로 굉장히 보편적인 수치로 바뀌었는데, 언급하지 않았던 미즈노의 진입장벽 중 하나가 이 힐드롭입니다. 리벨리온 라인을 제외하고선 10mm 이상의 힐드롭을 고수하던 미즈노의 큰 변화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우선 착용감을 말씀드려 본다면 이 니트 어퍼 소재부터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굉장히 어색한 소재이기도 한데, 저는 이 소재를 맨 처음 접한 것은 발렌시아가의 스피드 러너라는 운동화였습니다. 굉장히 양말을 신는 듯한, 타이트한 양말을 신는 듯한 그런 느낌의 착용감입니다. 알파플라이 3를 신어보신 분들이라면 친숙하실 수 있겠으나, 알파플라이 3는 굉장히 구하기 어려운 신발이기 때문에 보편적으로 어떤 느낌인지 사실 익숙하지 않으실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네오비스타의 경우 맨 처음 매장에서 정 사이즈를 신었을 때 좀 타이트하다는 느낌을 받았었는데, 신발끈을 조정한 후에 생각보다 지금 굉장히 편안한 느낌으로서 착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높이감, 제가 지금 보유하고 있는 러닝화 중에 가장 높은 신발은 메타스피드 스카이 8인데 그거보다도 훨씬 높은 느낌의 붕 떠 있는 느낌을 지금 받고 있어요. 괜히 오버스택이 아니라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안정성에 대해서 서 있을 때까지는, 아직은 걸어 다닐 때나 서 있을 때는 뭐 불안정하다 이런 느낌을 지금 받지 못하고 있는 게 굉장히 신기합니다. 높이가 이렇게 높고 쿠셔닝이 좋은 신발이 안정성을 가져가기라는 게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안정성을 가져가려면은 이 미드솔의 구조를 좀 더 양옆으로 넓게 가져가야 되거나 하는 요소가 있는데, 얘는 그렇게 미드솔의 전족부, 후족부 전부 다 엄청나게 넓다라는 인상을 받지는 않는데도 이런 안정감이 생기는 것은 아마 이 아웃솔의 구조, 양쪽으로 갈라져 있는 구조를 제대로 잘 배치한 이유가 아닐까 싶은데요. 접지력에 대해서도 지금 제가 걸어온 맨땅과 포장 도로, 이런 것에서는 전혀 어떠한 문제를 느끼지 못하고 있는 접지력입니다. 쿠셔닝 같은 경우에는 괜히 오버스택이 아니라고 느껴질 정도로 확실한 쿠셔닝을 느끼고 있는데요. 지금은 단순히 걸어보면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달려보고 말씀을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번 오늘도 달리고 올 텐데, 6km는 5분 페이스, 6km는 5분 30초 페이스, 3km는 4분 30초 언더 페이스로 달려보면서 다양하게 달려보면서 여러분들에게 후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5km 완주했습니다. 6km 5분 페이스, 3km 4분 30초 언더 페이스, 마지막 6km는 5분 30초 페이스 정도로 달렸습니다. 최대한 다양하게 달려봤고 최대한 신발 자체를 느끼기 위해서 집중을 해봤는데요. 그 후기 집으로 돌아가서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테스트런 후 무사복귀 했습니다. 자, 이 친구의 총평, 자, 러닝 후에 제가 느낀 바를 그대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친구의 포지션,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슈퍼 트레이너라고 했죠? 자, 슈퍼 트레이너라고 분류된 카테고리가 비교적 신생 카테고리이기 때문에 경계에 모호함이 있었죠. 하지만 제가 정의하는 슈퍼 트레이너는 다재다능하게 어떠한 훈련이든 그 훈련에 맞게 서포트를 해줘야 되는, 기능적인 결함이 없어야 되는 것이 제가 생각하는 슈퍼 트레이너의 가장 큰 덕목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이 친구는 미즈노의 완벽한 슈퍼 트레이너로 자리 잡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냥 좋은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왜인지 좀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착용감, 이 니트 어퍼 소재, 제가 아까 설명드리면서 이 발렌시아가의 스피드러너 생각난다고 했죠. 자, 이 친구도 이렇습니다. 굉장히 쫀쫀한 양말, 뭔가 일반적인 신발 어퍼와는 다르구나라고 딱 느껴질 그런 소재인데, 이 소재와 정말 비슷한 느낌을 받았어요. 조금 두꺼우면서 살짝 압박감이 있는 양말을 신는 느낌. 일반적인 제가 지금까지 신어왔던 러닝화는 확실히 다른 느낌의 그런 착용감을 전해줬는데요. 아쉽게도 그 부분에 있어서 열감, 그러니까 통기가 엄청 좋다고는 하지 못했습니다. 확실히 좀 압박감이 느껴지는 부분도 있고, 발바닥에 열감 있습니다. 이 친구, 제가 열감 잘 못 느끼는 편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 친구 열감이 느껴졌습니다. 뭐 오늘 제가 뛴 날 중에 올해 중에 가장 더운 날이기도 해서 분명히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도 있지만, 못 뛸 정도는 아니었지만 느껴지는 정도긴 했습니다. 자, 제일 중요한 이제 러닝하면서의 느낌은 어땠느냐. 자, 제가 정의하는 아까 말씀드린 슈퍼 트레이너의 다재다능함에 있어서 제가 아까 테스트런을 일부러 다양한 속도로 진행을 했다고 말씀을 드렸죠. 제가 놀란 건 그 속도마다 다른 느낌의 신발을 신는 느낌이었어요. 자, 우선 저속도 한 530 페이스에서 이 친구는 맥스 쿠셔너 같았습니다. 막 말캉말캉한 쿠셔닝은 아니고 푹신푹신하면서 적당한 반발력을 통통 튕겨주는 그런 느낌의 맥스 쿠셔너를 신는 느낌이었어요. 아무래도 이 친구 굉장히 높죠, 미드솔이. 그래서인지 그런 맥스 쿠셔너의 느낌을 그대로 전달을 해줬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말캉말캉한 거 안 좋아하거든요. 인빈서블, 모어 이런 애들 있잖아요. 저는 그 말캉말캉하면 뭐랄까, 그래 충격 흡수까지는 괜찮은데 문제는 이렇게 발을 구를 때, 디딜 때 질척거리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이 친구 어떤 분께서는 질척거리는 느낌이 든다고 하셨지만 저는 느낀 바가 없습니다. 530에서 달릴 때는 뭐 600으로 달리거나 이럴 때는 어떨지는 모르겠네요. 자, 그렇게 해서 저속도에서는 맥스 쿠셔너를 신는 느낌이었는데, 중속도 제 기준 500 정도에서는 그냥 진짜 적당한 데일리 트레이너, 굉장히 자기 존재 어필을 확확 하는 그런 데일리 트레이너를 신는 느낌이었어요. 롤링하기가 굉장히 편했고요. 그리고 제가 케이던스를 이번에 뭐 180 막 그렇게 제대로 막 칼같이 맞추지 못했는데, 그랬음에도 미드풋을 할 수 있게 이 스무스 스피드 어시스트, 뒤축이 깎여 있는 이 시스템으로 인해서, 자, 발이 이렇게 나가면서 이렇게 디드면서 이게 미드풋이겠죠. 근데 원래 힘이 들거나 이러면 이 상태로 디뎌지면서 이렇게 될 텐데, 이 디뎌지는 타이밍이 깎여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렇게 미드풋이 되는 그런 거를 중속도에서 느꼈습니다. 그러면서 이 앞에 이 보트형 구조가 나름 잘 작용을 해주고 접지력도 괜찮았기 때문에 발구름에 기분 좋은 발구름을 느낄 수 있었어요. 저속도와 달릴 때는 또 전혀 다른 느낌을 받았습니다. 자, 그러면서도 신기한 건 이 가운데에 내가 힘이 전달이 된다라는 거를 굉장히 내추럴하게 느꼈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 이 미즈노 웨이브 플레이트가 자기 존재 어필을 엄청 합니다. 딱 힘이
충격이 완충되는 지점과 반발력이 생기는 딱 시기적인 포인트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발에 느껴졌습니다. 얘가 자기 일을 확실히 한다라는 증거겠죠. 그거를 느꼈는데요. 자, 고속도에서는 어땠냐? 고속도에서는 이거 좀 과장해서 말하는 거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는데 좀 레이싱화를 신는 느낌이었어요. 제가 가지고 있는 레이싱화가 디베이트 나이트로 엘리트 2와 메타스피드 스카이 8이 두 종이 있는데 메타스피드 스카이 8를 신는 느낌이었어요. 굉장히 흡사한 느낌이 들었는데 어떤 느낌이냐면 좀 그 메스스파도 스택이 굉장히 높습니다. 풀 스택이에요. 40mm 꽉꽉 채운 스택인데 이 친구는 그거보다 오버 스택이라서 그런 거일 수도 있는데 굉장히 높은 부분에서 착지를 해서 튕겨져 나가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 접지력도 굉장히 좋다까지는 사실 뭐 오늘 그냥 적당히 마른 노면이었고 포장도로와 아스팔트 뭐 이런 곳들을 달렸기 때문에 뭐 완벽히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는 없었지만 그럼에도 제가 평소 신는 신발 중에서도 접지력은 괜찮은 편이었던 것 같고 그것 때문인지 고속도에서 슬립이 나거나 미끄러지거나 하는 느낌 없이 바로바로 잘 잡고 이끌어주는 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원래라면 430으로 달릴 거였는데 420, 410까지 달릴 수 있었던 게 이 친구가 나름 열심히 일을 해줬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느꼈습니다. 자, 근데 제가 너무 칭찬 일색이죠. 자, 느낀 엄청나게 이거 좀 치명적이라면 치명적인 단점이 있습니다. 자, 안정성에 대해서 제가 지금은 접지력에 대해서 얘기를 했죠. 접지력과 안정성은 다른 겁니다. 비슷하지만 다른 거예요. 접지력은 땅을 이렇게 잡는 강도를 말하는 거고요. 안정성은 이 친구의 전반적인 뒤틀림, 흔들림을 말을 하는 건데요. 그냥 직선 주행을 할 때는 진짜 그냥 이 높이에 이런 안정성 괜찮은데 라고 느껴졌거든요. 놀랐어요. 얘가 막 아웃솔이나 미드솔이 그만큼 넓게 팍 벌어져 있는 것도 아닌데도 안정성이 생각보다 괜찮네 라고 느꼈는데 근데 턴을 할 때 이 친구가 어느 한도 이상의 이렇게 외측 딱 그 저항을 받으면은 확 하고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제가 반환 돌 때 유턴을 자전거 도로에서 유턴을 해서 이렇게 가거든요. 그때 한번 꺾였습니다. 물론 제가 그 당시에 이 420으로 달렸을 때기도 하니까 빠른 속도에서 턴을 하려니까 그런 것도 있었겠지만 다른 신발로 했을 때는 그렇게까지 이렇게 팍 꺾인 적은 없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팍 꺾이는 게 느껴졌습니다. 우선 이런 좌우 안정성에 대해서 어느 정도 선까지는 정말 안정적이나 어느 선 이상에선 팍 꺾이는 거에 있다. 이게 중요하고 이 니트 어퍼 소재에 따른 기본적인 안정성의 수치 자체가 저는 개인적으로 좀 낮은 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미드솔의 안정성 좋아요. 이 스플릿 구조가 생각보다 이렇게 벌어져 있어서인지 좌우로 이렇게 청벽을 이렇게 완화시켜 주면서 잘 잡아주는 것 같은데 정작 이 위에 니트 어퍼 소재로서의 얘네들은 굉장히 부드럽고 부들부들한 소재잖아요. 이 자체가 흔들리는 건 어쩔 수 없이 있습니다. 얘가 미드솔이 이 어퍼까지 올라와 있어서 얘를 잡아주는 역할도 아니에요. 딱 여기 보이는 미드솔까지만 안 해도 올라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니트 자체의 흔들림은 잡아주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회내, 내전이 심하시거나 외전이 심하신 분은 분명히 불편함을 느끼실 거예요. 얘가 그 외전을 잡아주는 역할을 전혀 하지 못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내전이 심하다, 외전이 있다, 좀 비추천드립니다. 내가 온전히 그런 회전이든 관절의 충격이든 그런 거를 컨트롤, 스스로 억제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의 분들이 사용을 하시면 너무나 즐겁고 와, 이거 너무 매력인데 이 가격에 이거 맞아? 싶은 느낌을 받을 수 있는 신발인데, 말씀드린 대로 내가 그냥 자체 기능성의 안정성이 많이 떨어지는 상태다? 그러면은 이 친구 위험할 수 있습니다. 안 그래도 이 친구 완전 오버스택이잖아요. 국제 규격 지금 이미 오버한 신발에서 여기에서 이런 불안정성을 만약에 느껴서 문제가 생긴다 그러면은 좀 본인
손해일 것 같습니다. 사이즈 같은 경우에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는데 저는 지금 메스스파 노바블라스트 정 사이즈를 신는 275 사이즈의 러너이고 이 친구도 그대로 275 사이즈를 갔습니다만 처음에 신을 때 되게 어색하실 수 있어요. 그냥 발볼 뿐 아니라 발 전체가 뭔가 압박되는 느낌을 받으실 거예요. 근데 좀 신다 보면은 이게 뭐 그런 압박감이 크게 안 느껴지는구나 라는 걸 느끼실 겁니다. 거기에 따른 좀 적응, 그거는 또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 네오 비스타의 제 총평은 이러합니다. 다재다능하고 매력있고 가성비 너무 좋은 그런 신발이지만 확실히 어느 정도 기본 역량이 돼야지 이 친구의 매력을 완전히 이끌어낼 수 있을 신발 같습니다. 제가 막 또 이걸로 텃세 부리는 게 아니라 진짜로 이거는 런닝화 잘못 선택했다가 다치면 또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드리는 말씀이고, 그러니까 이게 이런 신발을 사실 발견했다는 게 제 나름대로는 굉장히 만족스럽고 뿌듯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당연하지만 좋은 신발을 소개시켜 드리는 것도 좋지만 제가 신어서 훈련하는 것도 저도 너무 중요하거든요. 저도 영세 유튜버라 막 자금이 넘쳐나서 이렇게 매번 신상품 리뷰해드리고 이럴 수 있는 그런 아직 수준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신는다는 가정하에서 항상 러닝화를 선택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친구를 충분히 잘 신을 수 있을 신발로 저를 또 좋은 훈련의 길로 이끌어줄 신발이라고 느껴져서 저는 정말 기분이 좋았습니다. 맞다, 이 설포와 이 힐컵 이거 너무 올라와 있어서 이거 너무 뭐 불편하지 않나요? 이게 뭐야? 라고 처음에 언급하신 분들, 사진 보고 언급하신 분들이 있었는데 저는 이 설포나 힐컵으로 인한 뭐 아킬러스건, 발등의 불편함 느낀 것 저는 없습니다. 이렇게 제 오늘의 네오 비스타 리뷰는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제 토요일에 아라뱃길 마라톤 데뷔하는 작은 모임이 있어서 그때도 이 친구 신고 재밌게 뛰러 가보겠습니다. 다음에도 더 좋은 신발이나 러닝용품 있으면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디어였습니다.